공략하고 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부선을 따라 서울로 올라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20만 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도 60%에 육박해 정부가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시설 복구에 국비가 투입되고 피해 주민들은 생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민 가운데 저신용자에게 연 1% 저리로 1인당 3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용위기 청년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자 등이 대상입니다. 인천교통공사가 전국 처음으로 지하철역에 길 안내를 해주는 로봇 역무원을 배치했습니다.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로봇 도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20대 대선 투표율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곳곳을 누볐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주 기자입니다. 마지막 날 유세장으로 향하기 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약속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당선 즉시 국민통합정부 구성에 착수하고 주요 공공요금을 코로나 종식 때까지 동결하겠다. 민생회복 긴급조치 단행과 흔들림 없는 정치 교체도 다짐했습니다. 100만 성남 시민의 도구로서 1000만 경기도민의 도구로서 유능함을 인정받아 여기까지 왔다며 이재명의 실력에 투표해달라 호소했습니다. 한 표로 당선된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 이재명이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로 나와서는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정말 레저도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려면 결국은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경기 고양과 파주, 광명, 인천 청라와 계양, 서울 구로와 광화문까지 가능한 많은 곳을 찾아 선택을 미루고 있는 부동층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는 열심히 쓰면서 영업 제한도 풀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 이재명에게 맡겨주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정까지 홍대 거리를 걸으며 청년들과 격없이 만날 예정입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잠시 후 서울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에 나섭니다. 오늘 하루 경부선 주요 도시에서 유세를 하며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정초로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동남풍을 선택했습니다.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경부선을 따라 어퍼컷을 선보였습니다. 정치 신인이 국민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정권 교체에 힘을 줬습니다. 1번으로 결승 타협을 끊고 이 나라를 바꾸고 제주도를 바꿀 기회를 제게 주십시오, 여러분. 국민 통합도 부각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을 꽉 잡으며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 하나를 강조했습니다. 어디에 살든 전부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엉터리 머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권을 맡기면 경제는 흔들릴 거라며 투표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주고 꿀떡 챙긴 저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정당은 저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잠시 후 8시 반 서울시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에 나섭니다. 이준석 대표와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은 물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지난해 6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253일간의 대장정.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두 양강 후보 사이에서 힘겹게 선거전을 치러왔습니다. 오늘도 양당 정치 종식을 주장하며 소신투표를 당부했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 출근길 인사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시작한 심상정 후보. 고려대와 한양대 등 대학가를 차례로 옮겨다니며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양당 중심 정치가 낳은 사회 불평등 구조 탓에 청년들의 삶이 고단해졌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게으르거나 여러분들이 유능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35년 극단적인 불평등 정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뺏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약자의 편에 서온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대통령이 불평등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표는 가장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낼 펄펄 살아 움직이는 생표가 될 것이라며 사표 심리 방지에도 주력했습니다. 앞서 심상정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에서 심상정이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성평등의 길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조금 전 오후 7시 20분부터 서울 홍대 앞에서 피날레 유세를 갖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홍대와 연남동 일대를 도보로 이동하며 자정까지 소규모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OBS 뉴스 최한성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들 세 후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수 정당에서도 9명의 후보가 승리를 위해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진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후보는 누구나 기본소득 월 65만 원이 대표 공약입니다. 포괄적 성교육 도입은 물론 생활 동반자 제도 등을 약속했습니다. 누구나 나답게 살 수 있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입니다. 내일 유권자 여러분, 기본소득과 생활 동반자 제도가 있는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의 공약은 파격적입니다. 한 달 150만 원 국민 배당금, 결혼비용과 주택자금 등 총 3억 원의 무이자 지원 등의 예산 공약으로 눈길을 모읍니다. 허경영의 이 열기는 그냥의 열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이 분노하는 열기입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후보의 대표 공약들은 주로 문재인 정부 정책 청산에 맞춰져 있습니다. 현 정부 근로제, 탈원전, 소득 주도 성장 등을 적폐로 규정, 이를 청산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제가 문재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 17만 8천 명을 늘린다는 핑계로 정년 일자리 반토막 난 것을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김재현 진보당 후보도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진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노동이 지워진 이 선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의 시간을 빛나는 승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새누리당 오근우, 신자유민주연합 김경재, 통일한국당 이경희, 한류연합당 김민찬 후보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사전투표 부실관리 파문을 일으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자칫 대선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심상치 않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법상 선거 원칙에 위배됐다는 지적과 함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지 사흘 만으로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가 자칫 대선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 위원장의 대국민 담화에는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에 대한 해명과 보안 측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진자나 격리 중인 국민의 참정권 보장 대책을 재점검해 재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격리 중인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대책도 재점검하였습니다. 야권 등에서 나오는 사퇴 등 거취 표명에 대해선 말을 아낀 노 위원장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내일 일반 유권자처럼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대신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퇴장한 뒤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 서울과 부산, 대구에 이어 경기 수원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소에서도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수원 메탄 1동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2명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든 봉투 2장이 건네졌습니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이 빈 운반 봉투로 착각하고 이미 투표가 끝난 투표지가 든 봉투를 나눠줬다며 봉투를 받은 유권자들은 이미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친 뒤라 참정권을 침해받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 연속 20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4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서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재상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 2,721명으로 닷새 연속 20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2명이 늘어난 1,007명, 64일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5.7%, 비수도권은 68.8%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2,000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해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병상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병상 확충 노력으로 중환자의 전담 치료 병상은 2,747개와 그리고 준중 환자 병상은 4,131개를 합쳐 대략 6,9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186명이 증가해 누적 9,282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증가세지만 누적 치명률은 0.19%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개학 후 전국에 17만 4,603명의 학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32만 232명의 학생이 확진됐는데 불과 엿새 만에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선거일인 내일 투표하려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을 오후 5시 50분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지만 일반인의 투표가 늦어질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출 허용 시간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동해안 지역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이 금강송 군락지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강원도를 거쳐 경북까지 이어진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100여 대와 인력 6,60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불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일부를 진압하려고 해도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전국에 있는 헬기를 중심으로 한 진화 자원을 최대한 집결을 시키겠다. 하지만 능선으로 불줄기가 넘어오면서 울진 금강송 군락지로 일부 번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강송 군락지에는 수령 200년이 넘는 소나무 8만여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초대형 헬기를 투입해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강릉과 동해 4,000헥타르 등 22,000헥타르로 역대 최대 피해를 봤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에 다가섰습니다. 재산 피해도 커서 400여 곳의 시설이 파손됐고 이재민도 400여 명이 생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이어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강릉과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관계부처는 이재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인 만큼 이재민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임시주민증 발급과 교통편 제공 등을 통해 투표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인구 300만 대도시 인천은 각종 선거에서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인천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후보들이 어떤 공약으로 인천의 표심을 공략했는지 유승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인천 공약은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이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을 인천의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GTX-D 노선의 Y자 노선 추진과 경인선,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를 약속한 것. 수도권 매립지 종료 역시 두 후보 모두 강조하는 공약인데 이재명 후보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등에 입각해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합의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낼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임기 중에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천 시민들의 수거림, 쓰레기 매립지 문제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하고 새로운 대책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외에도 인천 경제 대도약 견인과 인천 내양 재생사업,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인천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노산업단지 구조 고도화와 제2인천 의료원 설립, 내양 18부두 해양관광, 복합단지 조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인천 대표 공약이 유사한 가운데 인천 시민들은 누가 당선되든 당초 약속한 공약에 힘있는 실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금 좀 많이 힘든 시기인데 좀 정책을 좀 좋은 쪽으로 바람직한 쪽으로 좀 해주셔서 이제 경제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OBS 뉴스 유승열입니다. 당장 돈이 급한데도 신용이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습니다. 경기도가 이들을 위해 공적 대출을 시행하는데 첫날부터 신청자들이 몰렸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다니던 여행사가 파산하면서 월급을 몇 달째 못 받고 있는 전세버스 기사. 각종 요건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번번이 탈락했는데 경기도 국저신용대출이 희망이 됐습니다. 당장 생계비나 기타 가장 기본적인 이제 통신비라든지 주거 월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 6명을 부양하는 가장도 급한 불을 껐습니다. 6명에 대한 생활고가 좀 힘든데 이렇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와갖고 왔죠. 한 푼이라도 지금 애들한테는 중요하니까. 경기도가 3년째 시행하는 극저신용대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이 힘든 저신용자에게 연이율 1%로 3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2년간 모두 8만 5천 명이 917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요. 이런 분들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기해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심사대출의 경우 개인 신용평점 670점 또는 724점 아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나 학자금 장기연체 청년, 생계형 벌금 미납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재무상담과 일자리 연계 등 사후관리를 통해 도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
코로나 확산 속에 많은 승객이 몰리는 지하철역 역무원들은 감염 위험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인천교통공사가 처음으로 로봇 역무원을 인천대역에 배치시켜 길 안내 서비스를 맡겼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백소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대 입구 4번 출구를 찾기 위해 대형 모니터에 나열된 번호를 누릅니다. 번호를 입력하자 로봇이 원하는 위치까지 안내하겠다며 나섭니다. 로봇이 운행 중입니다. 조심해주세요. 비켜주세요. 지난 4일 처음 이곳에 배치된 로봇 역무원 웨이로입니다. 제 키만한 웨이로는 역사 안에서 길 안내와 시설물 안내, 그리고 역무원과의 영상통화를 제공합니다. 시민들은 흥미 반, 기대 반입니다. 아무래도 여기 또 있으니까 사람 대신 역할을 해주니까 빠르지 않을까? 인천교통공사가 1억 4천만 원을 들여 개발한 웨이로는 지난 3일 역무원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시철도로는 처음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대 입구역은 지하철 출입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길을 안내하는 게시물 글씨도 작아 어르신 이용객들은 입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내를 하셔도 잘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로봇 웨이로는 출구 방향까지 정확하게 안내를 하니까. 인천교통공사는 웨이로를 11월 말까지 9개월간 시범 운영하고 인천 지하철 내 로봇 역무원 도입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연평도 내 1,400여 가구가 한때 정전되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 중부소방서는 연평도 발전소 내 매연 저감장치 설치 작업 중 불이 났으며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만취한 승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 대리기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수사에 혼선을 끼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뒤 다음날 B씨에게 전화해 차 안에서 자신의 몸을 만졌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1,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기도는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소아 코로나 확진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 13곳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은 의정부 튼튼 어린이병원과 화성 동탄 성모병원, 센트럴 아동병원, 오산 서울 어린이병원 등입니다. 주요 치료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11세 이하 환자로 입원 치료뿐 아니라 일반 대면 진료도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늘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민간인 대피를 합의했지만 민간인 피해는 눈덩이 마냥 불어나고 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여전히 러시아군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필사적으로 마리우폴을 사수하고 있으나 방어선이 점차 밀리는 상황.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인도주의 통로에 대한 합의마저 깨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No, the Russian tanks worked instead. Russian guards and Russian mines, they even mined the road, which was agreed to be used as the access for the food and pharmaceuticals for children, for people in Mariupol.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를 향한 포위망도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우크라이나 북부와 동북부 전선에서 러시아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이미 북부 지역 소도시인 체르니히우와 코노토프 등은 러시아군에 포위된 상태. 키이우와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져 있는 이르핀에서도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은 협상을 통해 무산됐던 민간인 대피 통로를 다시 개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키이우와 하르키우,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 북동부 국경 도시 수미 등의 인도적 지원 통로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Третій раунд переговорів завершився. Ми отримали деякі результати позитивні з точки зору логістики гуманітарних коридорів. Вони будуть внесені зміни в них.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러시아군 포격에 민간인 3명이 숨진 사실이 드러나는 등 평범한 시민들의 피해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금까지 어린이 27명을 포함해 모두 406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801명이 부상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의 각종 제재가 예상되는데요. 삼성과 LG, 현대 등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조유송 기자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자국과 자국기업 러시아인의 비우호적인 행동을 한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우호 국가 목록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대만, 우크라이나 등 모두 40여 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비우호 국가엔 각종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기업과 개인이 비우호 국가의 채권자에게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 이후 루블화 가치는 급락한 상황. 루블화를 받게 되면 그만큼 손해가 되기 때문에 러시아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재 러시아엔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150여 개가 진출해 있습니다. AFP통신은 매달 1,00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8,850만 원 이상의 채무에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조치는 서방국들과 그 우방국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각종 경제 제재를 취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러시아 발표로 인한 업종별 영향을 파악한 뒤 대응 조치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조유송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유럽과 중동을 중심으로 방위력을 증강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업체와 정부도 이를 주시하고 있는데 자칫 이익만 좇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저공 비행 중 불길에 휩싸인 헬기. 그대로 추락해 검은 화염을 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휴대용 미사일에 격추된 러시아군 공격 헬기입니다. 이를 지켜본 인접 동유럽, 중동 국가들도 가성비 높은 무기 구매를 추진 중입니다. 때맞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최한 방산 전시회에는 첫날부터 전 세계에서 3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군 당국도 우리 업체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 강은호 방사청장이 직접 현지로 날아가 K방산을 홍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요청에는 미온적입니다. 군사적, 인도적 차원의 우리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라. 무기 공여는 어렵지만 판매는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칫 혼란한 국제 정세를 틈타 이익만 좇는 국가 이미지로 비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대대적인 장비 제공을 결정했습니다. 国家安全保障会議において防弾チョッキ、ヘルメット、防寒服、天幕、カメラ、さらに衛生資材、市場用養殖、発電機等をウクライナに提供することにつき調整検討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정부는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기름값도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늘 오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845.61원으로 어제보다 17.27원 상승했습니다. 2014년 9월 이후 약 7년 반 만의 최고치입니다. 특히 서울의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21.68원을 기록하며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가격은 어제 기준 배럴당 125.2달러로 하루 새 16.35달러나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동포 방문, 방문 취업, 재외 동포, 동반 가족 자격으로 국내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 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결혼 이민자 등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국 금지 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사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 한 척과 이를 쫓던 경비정 한 척이 NLL을 침범해 군이 경고 사격까지 단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늘 오전 9시 반 백령도 동쪽 10km 해상에서 NLL을 넘어온 용도미상 북한 선박 경비정과 관련해 40mm 함포 3발로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NLL 이남 약 1km까지 내려왔던 경비정은 7분 만에 돌아간 가운데 군경과 정보당국은 북한 선박을 백령도로 예인해 승선원 7명의 대공 혐의점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 중국을 2배 격차로 따돌리고 세계 선박 수주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29만 표준선 환산 톤수 CGT 중 86만 CGT를 따내며 3개월 만에 수주 1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34만 CGT를 수주하는 데 그쳤습니다. 1월에서 2월 글로벌 누계 수주는 512만 CGT로 한국은 281만 CGT를 수주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